자, 달바글로벌입니다. 자, 달바글로벌 앞서 이거 주가 쭉 치고 올라 들어가는 국면에서 지금 기대치가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실적이 발표 나올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자, 아침이라고 적어드렸었는데요. 아침이 아니고 어제 이제 금요일 주말 장 마감 이후였죠. 제가 이 IR 날짜를 잘못 봐가지고 아침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실적 나온 후에 차익 매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그 앞쪽에 같은 경우도 제 직전에 고점 들어갔을 때 강력한 성장은 좋은데 강력한 성장은 좋은데 너무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한번 설명이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번 분기에도 이거 지금 너무 부풀려져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숫자가 아직도 안 바뀌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기대치 밑도는 2분기 실적 때문에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기대치가 결국에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지. 사실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자, 이게 지난 바로 직전에 지금 하락하기 직전에 얘기 드렸던 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화장품이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그들도 알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서 주가가 올라 들어갔는데, 자, 이게 이제 이런 거 부시는 거 같은 경우는 방산 같은 경우도 다 똑같은 형태죠.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고 깨트리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 방에 내려가지고 지금 딱 저가선까지 지금 표시된 데까지 왔죠. 그래서 요선까지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해드렸고, 금요일에도 주가 내려갔다 왔고, 오늘도 위에서 지금 깔아가지고 다시 뭉개가지고 지금 연결되는 시세니까요. 저점에 들어왔다 다시 들어왔어요. 요 정도 선이라 그러면 다시 접근해도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위에서 조심하라는 거지 여기서까지 조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 이렇게 조심해야 될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예상 당초에대로 이제 밀려 내려오면 사는 겁니다. 사는 거고, 여기서 이제 조심하라고. 그래서 앞에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적어도 오늘 같은 경우 이 정도에서 라인에서도 일단 후퇴했다가 지금 다시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은 될 겁니다. 자, 내용도 살펴보기로 하죠. 이거 내용 살펴보게 되면요, 이거 제가 왜 이게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선 첫 번째로 화장품이 좋은 건 다 맞는데 간단하게 APR하고 비교를 해드렸죠. APR은 화장품도 잘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의료기까지 붙어서 의료기도 잘 나간다 합니다. APR은 못 나가는 회사예요. APR도 잘 나가거든요. 근데 이 잘 나가는 APR 같은 경우에 의료기까지 붙어서 이런 실적인데, 달바글로벌은 의료기도 없이 화장품만으로 APR을 능가하는 실적 성장이 능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려졌다는 얘기죠. 지금 절대 실적 자체가 앞서서 풍산 같은 종목들이라든가 여러 종목들하고 비교해가지고 항상 지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들이 살 때는, 쟤들이 매수를 할 때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싼 종목은 없다라고 매수를 해놓고, 그리고 팔 때는 그래가지고 밸류에이션 대비 너무 높고 뭐라도 실적이 쇼크고. 자, 풍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로 실적을 비교를 하죠. 꼭 전년 대비로.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굉장히 잘 나간다라는 거 깨끗하게 무시하고, 요거하고만 비교해가지고 전년 대비 무려 42% 으아 쇼크 이러고 패드. 그 다시 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앞서 나왔던 거 분야, 얘가 그래도 다른 방산주들보다 한참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내려면 이제 다시 또 싸다 그러고 이제 또 당기는 이런 흐름 나가겠죠. 이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실적이 놀랄 정도로 나쁘냐라고 하면, 이게 다른 신규주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수치가 이렇게 과하게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첫 실적은 원래는요, 그러니까 일반 종목이라 그러면 두 개는 보셔야 됩니다. 두 개, 상장되고 난 이후에 두 개 분기. 그래서 상장되고 난 종목들, 웬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도 한 달은 지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대세 테마를 타는 종목 같은 경우는 3개월. 그래서 일반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종목은 6개월은 지나서 봐야 돼요. 6개월은 지나서 그 사이 구간에, 그래서 버블 빠지고 빠지고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들어가면 이꼬라지 나는 거예요, 다. 그런 거 보지도 않고 회사가 얘기하는 지난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매출액 53억짜리 회사가
매출 99조 5천억을 내겠대. 뭐 엄청난 수치까지 나왔죠. 9조 5천억이면 알테오든지 제끼고 지네들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하겠다는 소리예요. 매출 53억짜리 회사, 시가총액 400억짜리 회사가 매출 9조 5천억 목표, 지들이 시가총액 1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기간일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회사가 하는 얘기만 듣고 들어가게 되면 이 꼬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는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테마적인 테마 모멘텀 타고 들어가는 경우는 굳이 그렇게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종목이 실적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확신을 하려고 그러면 2개 분기는 봐야 되고요. 최소한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뻥튀기가 심하게 좀 실적이 당겨 쓴 종목도 이게 마사지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 직전에 분석해서 제가 얘기 드렸었죠. 빅베스가 가능하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런 식으로 빅베스가 나오잖아요. 이마트에서도 나왔었고, 이 현대건설에서도 나왔었고, 자, 실적에 비용 부분을 사전에 미리 당겨서 반영을 하는 빅베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비용을 뒤로 지연을 시켜버리면서 앞서서 상장 전의 실적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실적 마사지도 가능한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올 때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테마의 경우는, 좋은 업황을 타고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업황이 워낙 테마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올라 들어갑니다만 실적 발표되면 그냥 까버리는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실적 나와 있는 걸 보게 된다면 391억에다가 291억,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이게 그렇게 크게 마사지가 된 게 아니라 진짜로 화장품이 좋기 때문에 좋은 실적 그대로 나와요. 다만 문제 자체는 앞에 되게 된 것처럼 너무 불렸다는 거죠. 이거 지금 1419억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기관들이 이제 그 사이 말을 바꿔가지고 하는 얘기를 한번 보시죠. 자, 실적 기대치 밑돌았다, 밑돌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적 기대치 밑도는 실적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그 앞쪽에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런 거 건지하나 높아진 눈높이를 정상. 이제 와서 이제 조금 전에 그 러시아 쪽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3분기로 지연이 되었고 이런 거 있죠. 웃기는 놈들이죠. 3분기로 지연이 됐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일시적인 거고요. 그럼 3분기에 되면 또 올라 나온다라는 얘기죠. 근데 매번 이런 거 가지고 뻔히 나오는 거 가지고 두들겨 펴죠. JYP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2분기에 스트레이키즈가 다시 활동을 하게 된다라면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굳이 지나간 1분기 실적만 계속 강조를 하면서 두들겨 패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 받으면 그냥 먹는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이 상황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도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물량들이 일부 지연이 되고, 그리고 일부 지금 이런 종목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회성 지금 분석해서 몇 개 나갔죠. 일회성, 너넨 단어 뜻도 모르냐? 일회성이라고 하는 건 요 분기에만 일시적으로 비용이 반영됐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일회성 비용 가지고 무슨 주식을 20%씩이나 깨트리냐고.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시기적인 면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죠. 지금 시기 자체가 계속해서 박스 만드는 형태고요. 박스가 이렇게 길어지게 된다 그러면 종목 변동성을 강제로 무지막지하게 키우는 이런 흐름이다라고, 이런 흐름도 나온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그대로 전개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실적 나오기 전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 드린 거고요. 그럼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여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노골적이죠. 판놈이 없어요. 또 판놈이 없습니다. 18,000주 파는 거 가지고 그 전날 11% 오를 때는 기관이 63,000주를 샀는데 그냥 소화시키고 들어가 버렸죠. 그 전날 또 외국인이 12만 주를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소화시키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넥스트에서부터 시작해서 두들겨서 누르는 상태는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 기타 법인에서 5만 주 판 게 다입니다. 이게 기관은 18,000주밖에 안 팔았어요. 기타 법인의 5만 주까지 다 합쳐도 69,000주, 7만 주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 같은 경우나 그러면 기관이 63,000주에 기타 법인은 63,000주에서 12만 주, 13만 주 가까이 돼요. 이렇게 되는데도 안 내렸던 게 이런 게 이런 종목들 같은 거 시장 조성자가 장난친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밑으로 깔아놓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실적이 예상을 조금 하회를 했고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의심은 사실 벗어났어요. 이거 이 실적 정도라 그러면 일단 너무 나오는 거 아니냐,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앞서도 지금 증권사 리포트가 여기 나오네요. 1192억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죠. 1192억입니다. 여기는 컨센서스에 얼마라고 나오냐 그러면요 1419억이죠. 너무 높잖아요. 이제 1190억 정도라 그러면 2배 조금 안 되고요. 이런 정도라 그러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화장품에서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조금 뻥튀기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정도 흐름이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상반기 600억이거든요. 상반기 600억. 근데 요것이 이제 물량이 3분기로 일부가 넘어갔다, 이연됐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이걸 또 넘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만 실적이 지금 보시게 되면 상반기에만 593억이 나와 있거든요. 593억. 그럼 1190억을 넣으면 하반기에 600억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상반기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상대적으로 조금 더 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다라면 이 물량은 또 계산을 또 안 했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얘들 하는 얘기들 보면 이거 골 때려요. 그래서 세금 추가 납부를 해가지고 또 50억 가량 빠졌고 물량 지원됐고 그러면 하반기가 당연히 더 좋아지니까 이 수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수치가. 그럼 요거 포함된다 그러면 본업에서는 또 이 외목만큼 해가지고 지금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얘기를 써놓고 그리고 지들 편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이 짓을 하면서 장난치는 게 우리 기관들 플레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달바글로브 앞에 사전에 미리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흐름 나올 거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브랜드도 안착기대 높아진 높이의 정상화 과정. 여기도 지금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요. 방금 전에 나왔던 것과 방금 전에는 허연구원이었고요. 여기 DB인가요? 여기는 그렇죠? DB증권에서 하는 얘기하고 신한증권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요, 또 똑같이 요거죠, 요거 오버행 부담. 그리고 이제 요거 때문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요거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요런 것들 가지고 주가 올라 들어왔을 때 오버행 물량들 터져 나와가지고 깔아 뭉겨버리고 기타 법인 물량들 같은 경우가 오버행입니다. 그러니까 오버행 물량 주가 올라 들어왔을 때 이때 팔지 언제 팔아 라고 하는 거. 직전에 들어서 고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물량들 무더기로 나가죠. 사모펀드 오버행 물량이죠. 그래서 오버행 물량 나오고 나면은 또 밑으로 굳이 또 때려 파야 될 일은 없거든요. 이런 종목들. 그럽니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너무 높았다는 얘기죠. 이게. 근데 이 흐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거 앞에 그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질 않는데 이게 과하다. 이렇게 까지고 나면 다시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이슈 강하게 들어갈 때 같은 경우 단기 스윙의 형태를 붙고요. 오버행이 다 지는, 즉 이 종목이 지금 상장이 5월 22일에 상장됐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물량이 곧 있으면 나오죠. 그렇죠? 곧 있으면 나옵니다. 스타트에서 꾹 치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 오버행 물량이 다 나온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오히려 매수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자, 달바글로벌. 그래서 이 고가에서는 이제 500 물량들 이런 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3개월 차 같은 경우라 그러면 또 더 많은 수 물량들이 풀리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 자리 정도에서는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지금 선이죠. 지금 선에서 일부 받고 얘가 만약에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나온 뭐 2연이건 아니건 그때는 거 계산할 필요도 없이요. 딱 눈에 보이는 수치만으로도 이 아래 들어오면 저평가서 또 받아도 됩니다. 예선 들어오게 되면 이건 더 받으셔도 돼요.
그래서 오버행 물량 우려들 뭐 있다 개소리하면서 쭉 내려오는 게 더 받으셔도 되고요. 앞서 나온 것처럼 지금 정도에서 사셨다라고 하면 혹은 앞서 따라 들어갔다가 물렸다. 요런 분들이라고 하면 만약에 많은 수량이 들어갔다면 일부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만 이거 버티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리 잘 팔으라고 얘기 드린 거지 이걸 팔고 버리고 나가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종목들 같은 경우로 그러면 지금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이 정도라고 하면 주가 반영 끝났어요. 그리고 자, 이 정도의 실적이라 그러면 이거 그냥 무한으로 뻥튀기 시키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무한으로 뻥튀기 시키는 건 아니고 전망치 자체, 기대치 자체를 지들이 열심히 사는 동안에 늘 나오던 거잖아요. 내가 살 때는 기대치를 잔나게 올려버리고 내가 팔 때는 기대치 하위로 해놓고는 기대 하회했다 그러면서 두들겨 팔고 똑같은 시리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이용하려면 반대로 이용을 하면 주식 굉장히 쉬워진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얘들이 개 설레발 쳐가지고 올라 들어오면 팔고 또 개 꼬장 부리면서 들어올 때는 사고 그대로 가시면 돼요. 자, 달바 글로벌이었습니다. 괜히 흔들리지 마시고 그대로 편안하게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위에서 못 팔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다시 기회 들어오니까요. 위에 원래 반등 나오면 그때 일부 물량 조정을 하시면 되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규로 계속 내리는 구간 초과를 계속 노려라. 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글 오르고 앱 설치해서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에 로그인 하시면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다 알려드린다는 얘기죠. 저희 천재투자TV에서 미리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르고 있는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도 뭐 오늘도 장세가 뭐 개판이에요 보면. 이거 보세요. 그래서 내에서 소비주들 같은 경우 화장품주하고 또 다 때려부시죠. 그러니까 달바 글로벌이 깨지면서 넥슨을 깨트리면서 방산 다 같이 깨트려버리고 달바 글로벌을 깨트리면서 코스맥스를 비롯해가지고 화장품주들도 다 깨트려버리고 바이오 같은 것도 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깨트리면서 주르륵 다 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반대로 도는 종목들도 있죠. 2차전지 쪽에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들 폭주해서 튀어져 나오고 있고요. 3기 엔솔, ESS 종목도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시소 타고 들은 거 시소만 잘 타도 이 시소를 까꾸로 타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세입니다만 이 시소 제도를 잘 타면 이거 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얼마나 좋아! 그렇죠? 지금 저 깨지고 있는 넥슨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그래서 이런 흐름들 보였지 않습니까? 현대 마린엔진 이런 종목들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이런 거 다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고 전문가분들이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미리 다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눌러주셔야죠.